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에 어떤 재건축 단지에 특징이 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또는 이제 음마아파트가 이제 1세대 아파트의 시작인데요. 먼저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약간 이제 성냥갑 모양이 대부분이었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차 전쟁이죠.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용적률이 낮아서 대지 지분이 이제 엄청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몸테크로 들어가서 재건축 호재를 노리시는 분들이 음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되게 많이 있죠. 재건축 대박이라는 보상이 따르는 이른바 몸테크의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세대 이제 고층화가 시작되었고요. 키워드는 이제 지하 주차장과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2015년 정도부터는 지하 주차장과도 이제 연결이 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나왔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가 이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은 주차하고 우산 쓰고 다시 1층으로 현관 뛰어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런 식으로는 짓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3세대 아파트로 가기 위한 가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 공원화가 됐습니다. 차가 없는 지상세대 연결 주차가 이제 브랜드 아파트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자이랑 이제 레미안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지상에 차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넣고 엘리베이터가 집까지 바로 연결되면서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죠.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팀이 와서 공원처럼 꾸미고 헬스장 같은 간단한 커뮤니티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때가 3세대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자, 4세대는 이 집인지 호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호텔식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제 IoT 앱으로 다 조명이나 난방 같은 거 다 켜고, 원벨리나 아크리오파크 같은 4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크로 삼성, 청담 리엘, 원펜타스, 메이플 샤이 등 새로운 재건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 커뮤니티의 수준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 주방에서 버리는 것도 맞고, 일반 쓰레기도 각 층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의 경우에도 이제 유리로 이제 번쩍이는 커튼 원룩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제어하고, 되게 많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 4세대에 들어서 많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표로 정리해 보면, 1세대에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한 5층 정도로 용적률을 이제 지어서 우리가 살았다면, 2세대는 3세대로 가기 위한 이제 가독이어서 지하철장이 조금 세대의 연결이 되지 않았던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3세대가 오면서 지하 이제 주차장과 세대가 연결이 되면서 차 없는 공원형 브랜드화된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4세대에서는 요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4세대 하이엔드급 강폭 주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도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들은 지하에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벨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점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T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조식 나오죠. 수영장 있죠. 네, 프로그램, GX 프로그램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세대 현재보다 이제 5세대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과 잠시 5단지 등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시 르엘 있죠. 롯데건설에서 정말 힘을 주고 지었다라고 볼 정도로 외관이 정말
멋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외관이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으면 뭔가 나 어디 살아 라고 했을 때 약간 폼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4세대 아파트로 오면서 외관도 되게 좋아졌다. 국평 기준으로 40억까지 거래됐고요. 아크로 삼성도 정말 멋진 한강뷰를 자랑하죠. 커뮤니티에 한강뷰가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국평 기준으로 이제 54억에 거래되고, 여기도 이제 단지가 소규모 단지긴 한데 그래도 뷰 맛집이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위치가 이 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프자인 잠원동에 있죠. 서쪽 잠원동에 있는데 55.5억 국평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입지가 워낙 그 반포 쪽이다 보니까 신대개발가족분이나 상업시설에 되게 가까이 근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메이플자에도 55.5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베일리는 기본이 60억입니다.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71억인가요? 72억까지 거래가 됐죠.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보유 40, 거주 40%에서 총 80%를 공제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총 공제율을 낮추는 그런 축소 방안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 증가로 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한 집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 등이 실수요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좀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다. 전국에 있는 그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남권의 부동산 등기를 최우선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 앞두기 때문에 아마 조세 저항을 의식해서 이런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부인하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앞으로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 시 세금이 레미안 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17억에 취득해서 매도를 55억에 하면 현행에서는 뭐 2억 정도만 내면 되지만 축소되면 6억을 내야 됩니다. 거의 3배를 내야 되죠.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아파트 세대별 특징과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어 보니까 뭐 재건축 단지마다 어떤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돈 불리고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